네, 지금부터는요, 인식된 문제를 이제 정의하는 문제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발견 또는 문제를 창안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인식된 문제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된 문제를 정의하는 정의 문장의 형식은 무엇을 목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자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자, 하자, 개발하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동사형용으로 이렇게 행위, 행동을 하는 형식의 문장으로 서술을 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무엇을 하자, 만들자,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인식된 문제의 예를 한번 문제 정의 예를 살펴보면요. 어떤 유체, 뭐 기름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기름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이 부식성, 어떤 물질을 부식시키는, 썩게 만드는 그런 유체의 강한 물질로 유량계를 만들자 하는 거죠. 자, 유량계라고 하는 기계 장치가 있다. 근데 얘가 기름에 싹아서 그 안에서 녹이 슬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체가 새지 않도록 이렇게 유량계를 만들자라는 이런 목표를 만드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목적과 펩시콜라의 콜라 맛이 나는 음료를 개발하자. 콜라가 아니에요. 그냥 콜라 맛이 나는 음료를 개발하자라는 목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식된 문제 정의문은 앞에서 떠오른 문제를 우선 기록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요, 이 문제 정의 단계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을 해서 그것 중에 진짜 문제가 뭔지를 다시 진짜 문제 정의문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사례를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자, 창고 없이 택배 보관이 가능할까요? 자, 고객의 물건을 받아서 택배 업체에 전달하는 그런 택배 픽업 업체, 홈픽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일반 개인 집에는 물품 보관 창고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대신 보관해 주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홈픽이라는 회사는 자기네 회사에 창고를 만들어 놓지 않고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해서 주유소 택배 서비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픽은 SK에너지나 아니면 GS칼텍스의 주유소와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싣고 우리 소비자들이 이 주유소에 가서 자기네 물건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 사업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소리를 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소리를 볼 수 있다면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정한 동물이나 곤충 같은 것들도 우리가 포획하거나 채집하는데 훨씬 쉬울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카메라, CSV라고 하는 이 사운드 카메라가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 CSV를 통해서 자동차 문짝 부위를 찍은 사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엔진 부위를 찍은 사진이 C예요, C. 이런 식으로 해서 요 CSV라는 그런 제품도 개발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례는요,
예술 작품 같은 그런 임대주택을 지으면 어떻겠는가? 그냥 다 어느 집이나 평범하고 뭐 특이한 점 없이 그냥 똑같은 형태로 집을 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집집마다 좀 더 특색 있게 그 외관을 만들어서 임대주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오스티아에 적용이 됐죠. 그래서 보통 일상적인 임대주택에 대한 고정개념을 깬 그런 임대주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쓰레기에서 황금을 캘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모두 이제 쓰레기를 가가오 집에 두고 있다가 이제 분리수거함에다가 분리수거해서 배출을 하면,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들,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들을 각각의 전용 차들로 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국내의 에코에너지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에서는 이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친환경 에너지로 한번 재생해보자 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루에 약 1억 5천만 원어치의 전기를 발생을 시켜서 한국전력에다가 이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이런 거 밤에도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 이 싱가포르의 사람이죠. 천유원이라고 하는 싱가포르의 대학생이 밤에 자전거를 타다가 밤에 깜깜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주 크게 부상도 당하고 여러 번 생명의 위험까지도 느꼈어요. 그래서 밤에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헬멧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LED 불빛으로 급제동 경고와 방향 지시까지도 가능한 그런 스마트 자전거 헬멧 루모스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루모스. 뭐 여러분 이렇게 수요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 대표적으로 친구들하고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 늘 고민하다가 하버드 대학에 다니던 마크 저커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던 인맥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러니까 사회관계망을 만들어서 정보를 주고받도록 하자라는 개념으로 페이스북이라는 그런 SNS를 시작을 했습니다. SNS. 그래서 지금 뭐 이런 SNS나 트위터는 어마어마한 그런 파급력을 가지고 거대 빅브라더라고 하죠. 거대 공룡기업으로 이미 성장을 했죠. 자, 그 밖에 요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방법. 우리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유명한 그 파트리샤 무어라고 하는 이런 그 할머니가 마침 또 관절염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냉장고 문 여는 것도 어려워서 요리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다시 요리하는 즐거움을 되찾아 주자라는 개념으로 주방용품을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패트리시아 무어라고 하는 이 여성 디자이너는 실제로 노인은 아니었는데 노인 문장을 하고 몸소 노인의 삶을 체험함으로써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데 영감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참 재밌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이 디자인 철학이 가미된 그 주방기구가 옥소라는 브랜드로 만들어진 여러분 보이시는 같은 이런 야채 깎는 칼이라든지 아니면 가위라든지 주전자 이런 것들이에요. 와인 따개 이런 것들. 자, 이상 한번 문제 인식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고민거리, 생각거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다뤘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뭔지를 알고
또 문제 없으면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발견한 것을, 생성한 것을 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때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문제 해결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시시각각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삶의 목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과 현재 괴리가, 차이가 있을 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간격이 점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간격이 싹 없어져도 좋지만 줄이는 것, 이렇게 개선, 개량하는 것도 문제 해결입니다. 이렇게 차이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과제를 만들어내고 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 해결이죠.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운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개인이나 조직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품질, 서비스, 그리고 어떤 업무의 효율 이런 것들을 높임으로써 우리의 성과나 삶의 질을 윤택하고 또 성과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우리 활동을 우리가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니까요.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하는 방법 없을까요? 편안하게 공부하지만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더 빠르게 많은 양을 학습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더 올바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까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즐겁게 하면서 놀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왜 매출이 떨어지죠? 왜 성적이 떨어지죠? 왜 분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됐을까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발견해내서 문제 인식이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하는 게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기존 업무를 개선하고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기 위한 문제 해결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하는데 이왕이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 해결을 잘 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왜 생겼지를 정면에서 바라볼 때, 측면에서 바라볼 때, 뒤에서 바라볼 때, 위에서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각도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라는 것을 쉽게 체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수성과자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반성과자라고 했을 때, 이 우수한 성과를 내는, 성적이 우수한 사람과 그냥 일반 학생들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도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래요? 그것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하느냐 하는 문제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뭐 때문에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을 모른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문제, 핑계거리를 찾아요. 근데 성과가 우수한 사람들은 일단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지? 라고 먼저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떤 조건일 때 이게 되더라, 어떤 조건일 때 이게 안 되더라라는 조건의 문제로 접근을 그 다음에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돼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서 어려워요. 시도도 하지 않죠. 시도조차도.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인력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바빠서 못해요. 아니면 누구만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막 대하지만 않았으면, 나를 조금만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핑계거리를 자꾸 생각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뭐 딱 부러지게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많은 문제 해결 그 프로세스 중에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문제를 인식을 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된 방법으로 실행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뭐 문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문제 구조를 파악을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만들고, 그래서 해결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실행하는 이런 5개, 5단계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제 모든 게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 했다고, 나왔다고, 뽑아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것이 대안이 돼서 이렇게 뭐를 만들어나는 가는 과정 중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경영진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뭐 이런 관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감해 줬을 때 이것이 최종안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또는 현재 어떤 상태라는 점을 알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고, 그리고 그 대안을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을 우선순위로 매겨놔서 1번 순위부터 이렇게 이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나 현황을 발견해서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만들고 나서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선순위로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얻게 되는, 해결책을 얻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원인만을 파악해서 하려고 하면 문제는 이미 발견된 것은 뭐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원인은 왜 생겼지? 이렇게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대안이 잘못됐었어요. 그러면 대안을 통해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의사결정까지 하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체계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은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을 또 갖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